네, 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입니다. 오늘은 2022년 동남아 지역 정세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정세 전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2021년 동남아 지역의 상황들을 좀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에도 동남아 지역은 역시 미중 경쟁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들이 가장 큰 화두였고요. 미중 경쟁 먼저 보게 되면은 동남아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미국으로부터 동남아 지역에 대한 관여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남아 지역은 미국과 중국 사이 전략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많은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에 대해서 미국이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관여를 늘릴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상황을 보면은 동남아 지역 국가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미국의 관여가 충분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동남아 지역 국가들의 불만이 꽤 늘어난 상황입니다. 동남아 지역 국가들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를 이어서 피벗 2.0과 같은 정책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동남아 지역과의 경제적인, 그 다음에 안보적인, 사회 문화적인 긍정적인 관여는 좀 적었습니다. 그 대신에 안보나 군사적인 차원에서 호주, 미국, 영국을 엮은 오커스 같은 것들을 들고 나오면서 오히려 동남아 지역 국가들의 안보 불안을 더 크게 만든 측면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평가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 2021년 코로나 상황도 매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오미크론 변이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델타 변이로부터 시작해서 동남아 지역이 2020년에 상대적으로 코로나를 잘 막았던 반면에 2021년에는 큰 위기를 안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많은 백신을 지원하기는 했지만 그 백신의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고, 반대로 백신 효과에 있어서는 의문이 크지 않은 서방 지역, 서방 국가들의 백신 지원은 상당히 부족했고, 이런 점에서 동남아 지역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 지역 안에서 있었던 21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 역시 미얀마 군사 쿠데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미얀마 군사 쿠데타는 미얀마 안의 국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아세안 전체를 두고 벌어지는 국제 관계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갖는데,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아세안이 지역 안에서 국제적인 행위자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변수가, 그런 담론이 상당히 중요한데, 미얀마 사태를 아세안이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아세안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아세안이라는 지역기구가 지역의 국제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아세안 명제에 대해서 큰 의문이 제기됐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2022년의 상황을 보면은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중 전략 경쟁 사이에서 동남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 여전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미국이 동남아 지역에 관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략은 2021년에 미국의 대동남아시아 전략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동남아 개별 국가들과 관여를 하기보다는 지역의 큰 국가들 몇 개를 묶어서 미국의 대중국 전선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들이 쿼드 국가인 일본, 호주, 인도 같은 국가들이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아세안 10개 국가를 전체적으로 혹은 아세안이라는 지역기구 차원과 관여하기보다는 싱가포르나 베트남처럼 미국과 협력하기에 어느 정도 능력이 되고 또 중국과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만을 선별적으로 끌고 가려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2022년에도 역시 미중 사이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고민을 할 것이고, 동남아 국가들이 기대했던 미국의 관여라는 부분은 그렇게 강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남아 국가들의 대중국 혹은 대미국 정책은 역시 미국과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당분간은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2022년에 두 번째로 중요한 변수는 캄보디아라는 국가가 아세안의 의장국을 맡게 됐다는 점입니다. 아세안 의장국은 보기에 따라서는 큰 의미가 없고 영향력이 없는 거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아세안 의장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한 해의 아세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관한 아젠다를 결정하기 때문에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아세안 의장국이 된 캄보디아는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친중적인 국가로 불리는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2012년,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캄보디아가 아세안 의장국을 했을 때 남중국해 문제를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성명에서 빼기 위해서 중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외교장관 성명에서 빼면서 그때 처음으로 아세안 내부에서 중국과 관계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 관련해서 아세안이 이 정도로 큰 내부 분열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역의 전체에 알린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프놈펜 피에스코라고 널리 알려진 사건인데 2022년에 이런 캄보디아가 다시 의장국이 되면서 지금 2012년의 상황보다 더 미국과 중국의 지역에서 경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캄보디아가 이끄는 아세안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에 대항해서 미국이 좀 더 동남아시아에 관여해 주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미얀마 사태 등등으로 시작된 아세안 내부의 분열, 아세안 중심성의 약화 이런 것들을 다시 강화하고 미국을 끌어오고 하는 역할을 아세안 의장국한테 기대할 텐데 캄보디아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가 크게 찍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캄보디아 가장 친중적인 국가로서 캄보디아가 그냥 조용히 2022년 한 해를 보내는 것만 해도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꽤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정도의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캄보디아가 의장국으로서 뭔가 움직인다면은 그거는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이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다 세 번째로 동남아 개발 국가들의 국내 상황을 좀 보면은 여전히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고 그에 반대하는 세력과 군부 사이의 갈등이 계속 빚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국내적인 거버넌스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케이스고요. 그 외에도 태국도 2014년에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력들이 2019년에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있는데 이 세력에 대한 이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필리핀에서도 대통령 선거,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새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어떤 대통령이 뽑히게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그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과거에 유명했던 복싱 선수, 그 다음에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전 필리핀 대통령이자 독재자로 유명했던 페르디난도 마르코스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있어서 누가 당선될지 모르겠지만은 정치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혼란이 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도 이미 리센룽 총리가 은퇴를 공식화했고 그 후계자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주요 국가들에서 국내 정치도 한동안 어수선한 상황이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동남아 2022년 상황과 지금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나 혹은 대동남아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국도 내년 5월에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신정부 출범에 따라서 대외 정책 방향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미 지난 4년, 5년 동안 신남방 정책에 만들어 놓은 성과를 어떻게 받아내서 신정부에서 이어갈 것이냐라는 질문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처음부터 초기부터 명확하게 신남방 정책을 이어서 신정부도 한국과 아세안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꾸준한 메시지를 보내고 초기에 동남아시아 정책을 명확하게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